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제가 사연을 받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각종 뇌피셜과 뇌내망상으로 하는 거라 사연자의 실제 고민과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대결남. 오늘의 사연은 이겁니다. 남자친구와 같은 지역에서 일하기와 지방으로 내려가서 월 200만원 더 벌기. 이게 지금 고민인 분이 있어요. 자,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 대결남에게 질문하기라는 코너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익남을 즐겨보는 30대 초반 미혼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 신길 쪽에 구축을 갭 투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재 목표는 저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2년 뒤에는 실거주를 하고 싶어요. 그 이후 저는 결혼 여부나 저축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더 상급지로 계속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고민은 간단하게 말하면 남친이냐 돈이냐입니다. 전세 퇴거 대출도 뭐 40% 미만으로 줄어들고 대출도 잘 안 해주고 하니까 내후년에 실거주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보다 월급을 200만원 더 버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래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일하고 올라오면 되는데 조금 외롭기는 해도 나만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남친이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되죠.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랑 얘기를 해봤더니 조금 더 이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가까이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사실 저도 연고 없는 곳에 혼자 지내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남자친구랑 사이가 좀 멀어질 것 같기도 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어떤 친구는 지방에 갔다가 헤어지면은 집은 있어도 너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된다 라는 얘기도 해줬다. 지금 남친이랑 헤어지더라도 다른 남자라도 만나야 하는데 연고 없는 곳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돈을 위해서 지방에 1년 반을 갔다 올까. 지금 그래도 남자친구 잘 사귀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돈보다도 남자친구랑 잘 사귀면서 일을 할까. 이게 고민이다 이거죠. 남자친구랑 사귄 지는 5년 정도 됐고 아직은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더 만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결혼은 아직 어렵고 두려운데 남자친구랑 오래 잘 만나기를 바랄 뿐이고요. 무엇이 저에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남자친구랑 같이 지내는 거는 좋겠죠. 그리고 수도권, 서울 이쪽에 거주하니까 좋을 것 같고 지금 여자분은 30대 초에 미혼이고 문화생활이나 연애하기도 좋죠. 이쪽 서울에 있으면. 그리고 5년 정도 사귀었다. 근데 돈을 선택하면은 월 200만 원이 업이 되는데 이게 새 전인지 새 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 후가 아닐까? 새 후 정도 되니까 이거를 선택하신 건가? 서울에 갭 투자 해놓은 게 있고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아야 된다 이거지. 돈을 막 모아야 되는데 지금 200이면은 1년에 2천이 넘는데 1년 반 갔다 오면 3천만 원 모이는 거 아닙니까? 다만 1년 반 개고생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 올리니까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방으로 가세요. 왜냐? 배우자감으로 현 남친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를 떨어져서 상대의 중요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1년 반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돈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돈은 늘 내 곁에 있어요. 남편이었다면 진짜 좋았겠는데 아쉽네요. 14년차 기혼자 입장에서 댓글 한번 남겨봅니다. 인연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결혼으로 이어지지요. 본인의 뜻에 따라 판단하세요. 사람은 때때로 고독해져야 그 사람에 대해 더욱 생각해보고 소중히 할 시간을 갖습니다. 지방을 추천합니다. 남편이 아닌 남친이라 아쉽네요. 본인을 1순위로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어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얼마나 내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친구도 못 봅니다. 헤어지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부동산 쪽 구독자분들이 많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돈과 남자친구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을 선택했다. 지금 독심술을 지금 부리고 계신 것 같아요. 돈이냐 남자친구를 고민할 때 이미 너는 돈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왜냐면 남자 때문에 200만 원을 포기했다는 그런 대화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70%가 지방을 가라는 거예요. 돈 벌고 와라.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지방에 가서 200만 원을 더 벌어야지 라고 제가 말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부인남은 200만 원 더 벌으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아닙니다.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이 필요하다. 자, 지금부터 이제 뇌내 망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친구랑 얘기를 해봤어요, 이미. 자, 영식아, 나 1년 반만 저기 지방에 갔다 올게. 라고 이미 말을 한 거예요. 오빠겠죠?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근데 남친과도 가까이 지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남자친구가 약간 그 걱정 플러스 거부 의사를 보였어요. 남자친구랑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 뭐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멀리 떠나는 게 좋지는 않다 라는 피드백을 이미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남자친구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반대한다.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뭐 남친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 올라와서 보면 되겠죠 뭐. 이 사연자분 있죠? 이 사연자분이 적어준 걸 보면 뭐 남자친구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 사연자가 지금 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크게 고민 안 하고 있다 지금. 댓글 반응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못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헤어질 팔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테스트의 기회입니다. 이게 오히려 떨어져 있어 보면 더 좋아요. 그러면 사랑을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아까 말했듯이 남자는 떠나지만 돈은 남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뭐 1년 반 금방 간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 채팅창에도 1년 반 금방 간다고 하는데, 진짜 1년 반이 금방 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 군대가 18개월이거든요. 군대가 18개월이야. 근데 뭔 1년 반이 금방 가. 절대 금방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남녀 역할을 좀 바꿔봅시다. 이 사연자가 군대 간다고 생각해봐. 1년 반이면 딱 군대니까. 영식이 오빠, 나 이번에 군대 가기로 했어. 뭐야? 벌써 그럴 시기가 됐나? 오빠, 나 기다려줄 수 있지? 1년 반 금방 가. 나 좀 기다려줄래?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반이 뭔 금방 가. 그러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 뭘 기다려? 나 지금 35살인데 뭔 군대를 기다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0대 초반인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지금 군대 간대. 1년 반. 기다릴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군대로 생각을 해보자. 옛날에 그 유행했었던 아주 한때 그 핫했던 그 짤방이죠. 그 박보검 있잖아요. 박보검 씨가 엄청 재밌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예능 나오니까 막 빵빵 터져요. 주변에 있는 이효리 씨랑 막 유나 씨가 막 빵빵 터지죠. 그래서 재밌는 남자란 무엇일까라고 예전에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박보검처럼 생기면 된다. 이게 정답이었다 이거죠. 그냥 맛있다 한마디 하는데 주변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 박보검 씨가 20년 8월에 입대했는데 아직 군대에 있어요. 아직 군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장 달았더라고. 그리고 22년 4월에 제대하는데 이분이 해군을 가서 그렇고, 뭐 육군을 갔으면은 뭐 한 2월에 제대를 했겠지만 아직도 군대에 있다. 그러니까 1년 반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 저는 헤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가기로 했습니다라는 거는 좋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갔다 와도 뭐 우리 영식이 오빠가 기다려주겠지?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헤어진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고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1년 반은 사실. 자, 여기를 봅시다. 남자친구랑은 사귄 지 5년은 넘었는데 아직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나중에 개업할 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개업이라는 단어와 큰 돈이라는 단어를 섞으면 뭐가 떠오르죠? 이분은 의사 쪽일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아마 의사 계통이 아닐까. 자, 이 사연의 핵심은 사실 지금 돈 200만 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핵심은 지금 결혼이다. 결혼 상담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남자친구랑 지금 5년을 사귀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결혼의 직전의 단계에 있는 상태죠. 나이도 있고. 그러면 남자친구랑 오히려 지금 뭐 지방을 갈까 이걸 얘기할 게 아니고 오히려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결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 뭐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라는 거를 먼저 지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남자분이 30대 중반이라고 그랬고 여자가 30대 초반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사연자분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결혼해야 될 나이가 맞습니다. 이때는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의사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의사면 그리고 진짜 결혼할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월 200만 원을 더 벌려고 지방에 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페이 닥터를 해도 뭐 월 2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돈을 더 벌어올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 이제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지방을 군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18개월의 지방이니까 어쨌든 뭐 떨어져서 살다 오는 거죠. 18개월 동안 지방 갔다 온다. 그러면 남자분은 30대 후반이 되죠. 그리고 여자분은 30대 중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나이가 좀 들게 된 거죠. 물론 이때도 미혼인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결혼할 남자 여자가 만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남자친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지금이. 지금 5년간 지금 사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마 가장 그 의사면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뭐 군의관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막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막 엄청 힘들 때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힘든 시기에 같이 보냈어요. 여자친구랑.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제가 오히려 더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나 지방 갈까 오빠?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남자친구는 너가 상황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멀리 가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귄 지 5년 됐어요. 근데 오빠 나 지방 갈까? 지방 가서 200 정도 더 벌고 올까?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래 뭐 네 상황이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좀 안 갔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한 거거든요. 이건 이상한 멘트인데? 자, 보통은 어떻게 하죠? 보통은 요 정도 나이대와 이 정도 사귀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꼭 가야 되니? 그냥 가지 말고 그냥 결혼하자. 우리 결혼 준비하자. 왜냐면 나이가 3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더 지나면 나 이제 뭐 개업을 하든 뭐 어디 뭐 취업을 하든 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가. 이게 아니고 결혼 준비 얘기를 하죠, 보통은. 남자가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뭘 어쩔 수 없냐고. 어쩔 수 없네, 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은. 거기다가 지금 이 여자친구는 뭘 해놨죠? 여자친구가 집을 사놨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집 살 돈이 없거나, 뭐 아직 내가 벌이가 시원치 않았으니까, 집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좀 늦춰야겠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죠. 지금 여자친구가 집 사놨는데, 뭔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안타깝지만 이 사연자 혼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도 사실 받거든요. 뭐 남자친구는 뭐 한 달에 한 번 보면 되겠죠 뭐. 라는 게 혼자만의 착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 완전 나쁜 놈 되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그럼 반대로 남자친구의 편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친구는 지금 잘 사귀고 있었어요. 한 5년 정도. 그리고 요즘 정신없이 막 일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이러는 거야. 나 지방 가서 한 1년 반 있다 오려고. 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 입장은 어떻게 들리죠? 이거 뭐 헤어지자는 얘기로 들리죠? 사실.
뭐 어떤 인생의 플랜을 같이 짜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헤어지자는 걸로 들리지 않나요, 사실? 아, 나 지방에 가서 한 1년 반 일하고 와야 되는데 괜찮지? 라는 거면 그냥 헤어지자는 걸로 들린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엄청 착해.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뭐 정 그래야 되면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안 가면 안 될까? 라고 말해 본 걸 수도 있어. 얘가 나랑 지금 헤어지자는 건가? 그래서 이걸 서로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안 하면 모른다.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정확하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진지하게 서로 어떻게 할 건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거면 언제 할 건지, 그러면 자 양가 집에 인사는 언제 갈 건지, 상견례 날짜까지는 못 잡아도 최소한의 결혼 얘기와 양가의 승낙은 구해야 돼요. 이거는 해놓고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정을 이상하게 할 수 있다. 이 집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 집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여자 쪽 집에서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반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진행이 안 돼. 우리 둘이 뭐 사귄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결혼을 못 할 것 같아. 결국에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집안이 반대를 하든 한쪽이 뭐 마음이 없든 뭐 이제 서서히 헤어지는 사이였든 뭐든지 간에 결혼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빨리 헤어져야 돼요. 지금 결혼 못 할 분과 만나고 있을 나이는 아니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결혼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빨리 헤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헤어지자 이거지. 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저 영식이 오빠랑 헤어집니다. 그러면은 저 헤어졌으니까 이제 지방 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제 헤어졌으니까 깔끔하게 남자 잊을 겸 해서 지방 가서 월 200씩 더 벌고 올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지방 가서 돈을 버세요. 돈이 남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방 현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지방 현장의 모 지역의 추억을 얘기를 하면 제 느낌에 제가 살던 그 동네와 그리고 이제 그 지방 현장도 도시였는데 너무 달랐어요. 그냥 느낌이 달라. 그게 어떤 인프라가 없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연고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예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딸랑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해. 그냥 일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일 저녁에 뭐 퇴근한다? 평일 밤에 퇴근한다?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직원들하고 술 먹는 게 다야. 그러니까 이 무연고지라는 거,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갔는데 뭐 내 친구들이 원래 거기 살아. 뭐 그러면 좀 편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그냥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무연고지에서 일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 그래서 급여가 200이 만약에 늘었다고 쳐요. 그러면 아마 자취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생활비가 막 늘어날 겁니다. 뭐 배달의 민족 쿠팡이 진짜 바빠지겠지. 그리고 이제 외롭죠? 외로우면 뭐 해야 돼? 술 먹어야지. 술 먹고 뭐 당연히 친구는 없으니까. 그러면 주말에 또 올라와야 되죠. KTX 타고 또 막 올라와야 돼. 와서 또 술 먹지. 그리고 또 내려가면서 또 스트레스 받죠. 또 친구 없으니까 또 내려가면 또 술 먹어야 돼. 그냥 계속 술만 먹을 거 아마. 술 먹고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뭐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딱히 더 버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월 200을 더 벌지만 플러스 200이 아닐 거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차포 다 뛰면 한 70 남을까? 한 7, 80 남을까라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아까 뭐 프리랜서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뭐 주말 알바 같은 거를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지금 저축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축을 조금만 더 늘려보는 게 어떨까? 이 정도만 해도 금전적인 차이가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월 200을 버는 게 이득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짜 지방 가서 서울에 안 와야 돼. 서울을 그냥 안 오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1년 반 있다 오면 돼.
그 주말에도 거기서 뭐 알바를 하든지 뭐 아예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사는 거야. 뭐 명절 때나 한 번 정도 오는 정도? 그러면 유의미하게 좀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계속 이쪽 수도권에 발 걸쳐놓고 친구들 만나러 오고 막 이러면은 크게 남는 거 없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그 어떤 지방이요. 지방에 가서 남자친구를 만약에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 지방이니까 막 외로워서 뭐 술 먹으러 갔다가 막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그 술 먹으러 갔다가 막 남자친구 사귀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연자가 오셨어요? 뭐라고 적어주신 게 있나? 그냥 진행합니다. 어차피 사연자랑 상관없어. 이미 우린 산으로 가고 있어. 네, 어차피 우린 산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남자친구를 새로 사귈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귈 수도 있거든요. 갔더니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1년 반 뒤에는 그 남자친구 두고 올라와야 돼. 남자친구는 여기 있고 쭉 다시 돌아와. 난 서울로 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이 장거리 연애를 해야 돼. 이것도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남친을 두고 상경하는 것도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이제 남자친구 없이 서울로 왔다. 그러면은 그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연애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초반과 중반, 후반 이게 나이에 따라서 연애 난이도가 이제 막 급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 근데 이분이 저는 뭐 비혼으로 살 겁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데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아까 결혼은 해야 되는데 라고 하셨어요. 결혼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이 인생의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중요한지 인생 계획이 중요한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인생 계획이 더 중요해요. 사실 지금은. 뭐 요즘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럴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직장 다녀라. 그리고 다니면서 남자친구랑 결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부러뜨리고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고 그리고 결혼할 남자 빨리 만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연자님이 등판했어요. 사연자님은 남자친구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갔어요. 네. 잘하셨네요. 네, 잘했다. 그리고 빨리 남자친구네 집안에 인사하러 가시고 우리 집에도 인사시켜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해결.